2014년 11월 28일 미국 텍사스주 포트워스의 한 아파트에 사는 패트릭은 위층에서 들리는 이상한 소리 때문에 오전 7시 30분에 잠에서 깼습니다. 무언가 비명 같기도 했던 금방 그쳤던 이상한 소리. 위층에는 애슐리아라는 여성이 반려견과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기에 좀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위층에선 쿵하는 큰 소리와 현관문이 열렸다 닫히는 소리가 들려왔고 이상함을 느낀 패트릭은 침대에서 일어나 창밖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애슐리아의 차는 그대로 있었지만 검은색 인피니티 G35가 빠르게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것을 보았던 패트릭. 그는 그 차가 애슐리아를 태우러 온 동료의 것이라 생각하며 다시 잠자리에 들기 위해 침대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그는 다시 침대에서 일어나야 했습니다. 방에 설치되어 있는 일산화탄소 경보기가 울렸기 때문이죠. 패트릭은 욕실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위층에서 불이 났다고 생각하며 바로 911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당시 패트릭 말고도 아파트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확인한 이웃들이 이미 신고를 한 상태였기에 생각보다 소방차는 빠르게 도착했죠. 연기의 근원지는 패트릭의 위층, 애슐리아가 사는 1505호였습니다. 소방관이 1505호에 도착했을 때 본 것은 열린 문 앞에서 큰 소리로 애슐리아를 부르고 있는 이웃 주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소방관에게 안에 그녀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몇 번 안으로 들어가려 시도했으나 연기가 너무 심해 그러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렇게 1505호 안으로 소방관이 진입한 시간은 오전 8시. 소방관은 연기의 근원지인 침실로 향했고 거기서 사망해 있는 애슐리아를 발견했습니다. 손목과 발목을 덕트 테이프로 묶인 채 침대 옆 바닥에 쓰러져 있었던 애슐리아. 그녀의 몸이 화재의 시작점이었다는 것을 확인한 소방관. 애슐리아의 문신을 통해 신원이 확인됐고 검시 결과 폐에 그을림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화재가 발생하기 전 그녀가 사망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녀의 머리와 몸에 남은 상처는 범인과 몸싸움이 있었음을 보여주었죠. 가족과 지인들에게 확인한 결과 집안에서 없어진 것은 열쇠 꾸러미를 제외하고는 없었습니다. 누가 무엇 때문에 그녀를 살해했고 귀중품도 아닌 열쇠 꾸러미를 가져갔을까요? 인근 쇼핑몰에 위치한 아메리칸 이글 매장에서 보조 매니저로 일했던 애슐리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멋진 직원이라 불린 여성이었습니다. 사건 발생 전날인 11월 27일 17시 30분에 애슐리아는 직장에 출근했고 그 사이 친구인 토레스는 그녀의 집에서 반려견을 돌봐주었습니다. 애슐리아가 작업을 마친 시간은 다음 날인 28일 새벽 3시 10분 무렵. 그녀는 매장 문단속을 한 뒤 새벽 3시 25분경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자기 대신 반려견을 돌봐준 토레스에게 고맙다며 선물을 주었던 그녀. 그날 토레스는 새벽 4시 40분 무렵 애슐리아의 아파트를 빠져나왔습니다. 애슐리아의 사망 추정 시간이 새벽 5시에서 7시 30분 사이인 것으로 보아 범인은 토레스가 떠나기를 기다린 뒤 범행을 저질렀을 것입니다. 즉, 범인은 그녀의 생활 패턴을 알고 있는 자일 확률이 높았죠. 경찰은 애슐리아 아래층에 사는 패트릭이 보았다는 검은색 인피니티 G35 차량을 주목했습니다. 그 아파트에는 동일한 차를 타는 이가 아무도 없었기에 범인이 사용한 차일 확률이 높았던 것입니다. 차를 수배함과 동시에 경찰은 애슐리아의 지인들에게 혹시 그녀에게 원한이 있는 자가 있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하지만 시원한 성격에 누구와도 사교성이 좋았던 애슐리아였기에 용의자를 찾기란 어려워 보였습니다. 그러던 중 경찰은 애슐리아의 상사로부터 예전 직원이었던 카터라는 여성이 검은색 인피니티 G35를 타고 다녔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카터에 대해 설명하려면 우선 그녀가 해고당하기 전인 2014년 8월로 돌아가 봐야 합니다. 원래 카터는 다른 지역에 있는 아메리칸 이글 매장에서 일했던 여성이었습니다. 그녀가 애슐리아가 있는 지점으로 왔던 이유는 전 지점에서 클라렌스라는 직장 동료와 연애를 했기 때문이었죠. 사내 연애는 금지였기에 회사 측에선 둘을 떨어뜨려 놓기 위해 카터를 다른 지점, 즉 애슐리아가 있는 지점으로 보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카터는 보조 매니저 자리를 이용해 클라렌스의 이름과 사회보장 번호를 바꿔 자신이 일하는 지점의 직원으로 불러들였습니다. 물론 다들 그 사실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헤어지기 싫었던 카터와 클라렌스가 좀 더 은밀하게 지냈기에 더 그러했을 것입니다. 같은 보조 매니저였던 애슐리아와 카터는 성격은 서로 달랐지만 그리 불편하지 않은,
그렇다고 친하지도 않은 그런 정도의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2014년 8월 24일, 그 일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말이죠. 그날 상사의 병가로 인해 매장 관리를 맡았던 애슐리아는 금고에서 약 1만 8천 달러, 하나로 약 2,100만 원이 사라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즉시 경찰에 연락했고 감시 카메라를 확인했는데 영상에는 매점 뒷문으로 후드를 쓴 남성이 들어오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곧바로 금고로 향하는 모습으로 보아 남성은 매장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분명했습니다. 그 남성의 체형과 걸음걸이가 직원인 클라렌스와 비슷하다고 생각했던 애슐리아. 하지만 남성은 감시 카메라에 잡히지 않으려는 듯 절대 고개를 들지 않았기에 이를 확인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날 매점 뒷문을 관리했던 이는 카터. 그녀는 자신이 뒷문을 잠그는 것을 잊었다고 시인했습니다. 결국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입힌 카터는 해고당했고 클라렌스 역시 그 뒤로 출근을 하지 않으며 덩달아 해고당했습니다. 당시 애슐리아는 둘을 의심했지만 정확한 물적 증거가 없는 상태였기에 그녀의 상사는 경찰에 맡겨둔 상태로 이 사건은 그렇게 넘어갔다고 합니다. 범인이 누구였든 간에 자신들을 의심한 애슐리아를 그들은 증오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그들이 해고당하고 약 3개월 뒤인 11월 28일에 애슐리아는 살해당했고 그 다음 날부터 경찰은 카터와 클라렌스를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그들의 얼굴은 누구와 싸움이라도 한 것처럼 부어있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감시가 시작된 그날 오전 7시 40분부터 검은색 인피니티 G35를 몰고 아메리칸 이글 매장으로 향했던 카터와 클라렌스. 카터가 혼자 건물 쪽으로 사라진 사이 차에 홀로 남은 클라렌스에게 접근한 형사는 경찰 배지를 보여주며 이른 아침부터 쇼핑몰에 무슨 일로 왔냐고 물었습니다. 여자친구를 기다린다고 답한 클라렌스에게 형사가 면허증을 요구하자 그는 집에 놔두고 왔다고 말했습니다. 면허증 없이 운전하는 것은 불법이었기에 형사는 이를 빌미로 클라렌스를 체포했고 건물 안으로 사라졌던 카터를 다른 형사가 찾아 나섰습니다. 하지만 어디에서도 그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시간이 지나도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우선 형사는 클라렌스를 경찰서로 데려간 뒤 인근 지역을 돌아다녔고 잠옷 차림으로 빨래방에 있는 카터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아침에 아메리칸 이글 매장에 간 것을 부인했지만 남자친구가 서해에 있다는 말을 듣자 이미 동행을 허락했습니다. 그 사이 매장 뒷문에 달린 감시 카메라를 확인한 다른 형사는 열쇠로 뒷문을 열려다 실패하고 돌아서는 카터의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심지어 그날 새벽 2시에도 어두워서 잘 보이지는 않았지만 누군가 문을 열려다 실패하고 돌아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고 합니다. 자세히 보이지는 않았지만 카터의 손에 들려있던 열쇠 꾸러미가 애슐리아의 집에서 사라진 열쇠 꾸러미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 형사. 애슐리아가 사망한 날 매장의 모든 잠금 장치를 매니저가 바꾸었다는 것을 카터는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카터와 클라렌스가 동거한 집을 수색한 형사는 집 안에서 테이저건과 덕트 테이프, 해제 연습에 사용된 자물쇠 등을 발견했습니다. 인근 지역 쓰레기통에선 애슐리아의 열쇠 꾸러미가 나왔다고 합니다. 클라렌스의 핸드폰에는 위도와 경도 좌표가 적힌 문자가 남아 있었는데 그 장소에 가본 형사는 구덩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인간 한 명이 들어갈 만한 크기로 파여 있던 구덩이. 그들이 애슐리아를 살해하고 이곳에 묻으려다 계획을 바꿔 불을 질렀다고 생각한 형사. 2014년 12월 4일 카터와 클라렌스는 1급 살인죄로 체포됐습니다. 재판에서 카터는 자신이 클라렌스의 협박으로 매장에 강도질을 하러 간 것은 맞지만 애슐리아의 죽음은 전혀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클라렌스가 갑자기 열쇠 꾸러미를 주며 매장에서 돈을 훔쳐오지 않는다면 가족과 자신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했기에 강도질을 하려 했다는 카터. 하지만 검사는 애슐리아가 살해되기 일주일 전 카터가 어느 상점에서 삽 2개, 밧줄, 끈, 장갑, 방수포를 사는 감시 카메라 영상과 그녀와 클라렌스 사이에 오간 매점 강도 계획이 담긴 문자를 증거로 보여주며 둘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함께한 공범이라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둘은 끝까지 자신들의 무죄를 주장했지만 확실한 변론은 하지 못했고 배심원단은 2시간의 심의 끝에 유죄를 판결했습니다. 2016년 5월 26일에 카터는 가석방 가능성 없는 종신형을, 그해 8월에 클라렌스 역시 가석방 가능성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자신들을 의심했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끝내 애슐리아를 살해했던 그들, 서로 다른 곳에 수감된 그들이 하루빨리 지옥에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